꺽은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있었어. 그 후에 론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 돈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기를 사주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놀러가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식사할 돈도 주고, 선물도 주는 사람도 있어. 대체로 그런 관계야. 그때 꺽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꺽은 듣고 나서 기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내 곁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어. 론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어. 그냥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론은 계속 말했어. 젊은 사람들은 몇 년만 더 예쁘면 잘 활용해야 한다고. 그냥 몇백만 원 월급 받으면서 언제 그렇게 돈을 벌겠어? 사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길은 다르지. 그래, 그건 내 의견이야. 그럼 계속 이야기해볼게. 꺽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때 꺽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순간에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틀리게 말하기도 힘들어. 그건 사람의 사적인 일이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꺽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 연인을 사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거든. 그 방향은 겉보기엔 좋지 않지만 돈은 더 많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꺽은 뭔가 이상하게 느꼈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 결국 그들은 다른 것을 요구할 거야. 그건 아직 때가 안 온 것뿐이야. 예전 사람들이 자주 말하던 것처럼 빵이 줄어들면 쿠키도 이익을 봐야 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러분. 그날 이후로 론은 돈을 훨씬 더 후하게 쓰기 시작했어. 핫한 전화기만 보면 바로 사버려. 예전에는 구경만 하던 것들. 이제는 다 사버려. 퇴근 후에 모두가 고기 구이집에 들렀어. 론이 모든 걸 쏘았지. 그때 함께 일하던 친구들은 부러워했어. 반면에 싫어하는 애들은 수군거렸지. 항상 조용히 있던 그 언니가 꺽에게 이런 말을 했어. 론은 분명히 뭔가 큰 배경이 있을 거야. 그때 꺽은 그냥 지나쳤어. 왜 그런지 알지도 못했으니까. 사실 꺽도 여러 번 조심하라고 했었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었어. 그냥 친구로서 걱정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 론은 항상 반발했어.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꺽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더 이야기해봤자 그쪽에서 듣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론이 꺽에게 그들 중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나이가 많고 돈도 있지만 소유욕이 강했어. 즉시 전화를 받으라고 하고 문자도 즉시 답장하라고 했지. 왜냐하면 더 말해봤자 그 여자는 듣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론이 말하는 그 사람. 론은 꺽에게 그 중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았고 돈이 있었지만 소유욕이 강했어요. 전화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문자도 즉시 답장해야 했죠. 어디서 누구랑 뭐 입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싶어 하죠. 론이 이걸 다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론은 웃기까지 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빠져서 그런가 봐. 그래서 꺽이 다 듣고 나서 그때 꺽도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죠.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나기에 쥐고 싶어 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게 두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장사하고 있는데 론의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바뀌었죠.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약 10분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꺽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꺽이 누군지 물어봤죠. 론은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네. 말하고 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꺽은 론을 주에 깊게 보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전화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론은 즐거운 기분에서 금방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화려한 돈을 쓰지 않았죠. 더 이상 화려한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느 날 앉아있는데 머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가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죠.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가게 앞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30분 이상 앉아 있었는데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때 꺽이 론에게 물어봤어요. 론은 꺽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30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런 기분은 오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꺽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가 론에게 물어보러 갔죠. 론은 꺽보다 더 예쁜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 오래 지내다 보니 꺽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그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순간 꺽은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그녀가 말하길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점점 더 예뻐지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엔 돈이 필요해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점차 그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니 의존하게 되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게 마치 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정말 이상해요. 위험을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꺽은 계속 그렇게 행동했어요. 아마도 너무 큰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론도 그랬어요. 그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꺽은 친구를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저 속으로 걱정할 뿐이었죠. 밖으로 이야기하면 듣기 힘들어질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애매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피가 얽히기 시작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문제까지 얽히게 되었고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야 해요. 새로운 장이죠. 이 새로운 장에서는 론이 다른 연인을 사귀기 시작해요. 꺽이 말하길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고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꺽이 이야기할 때쯤 그 사람은 평범한가요? 꺽이 이야기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야. 기술 쪽이나 배송 일을 해. 수입은 그리 높지 않아. 하지만 정말 성실해. 그리고 열심히 해. 론에게 잘해주고 있어. 말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퇴근할 때면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와서 기다려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곤 해. 햇볕 아래서 말이야. 가게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기도 해.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지. 자기 자랑은 전혀 안 해. 그런데 꺽이 이렇게 말했어. 론을 위해서 그가 하는 걸 보니 가끔은 나도 감동받아. 론은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만 만났거든.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런데 기분은 달라. 이 사람은 말이야. 부유하진 않지만 정말 사랑이 느껴져. 론이 힘들어할 때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해.
어두운 밤에 말이야. 안부를 물어보기도 해. 론이 아플 때는 그녀를 데리러 가기도 해. 약을 사서 가고 밖에서 기다리기도 해. 이런 작은 일들이야, 여러분. 그런데 론은 말이야. 그렇게 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 그날 퇴근할 때 둘이 방으로 돌아갔어. 론이 앉아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꺽에게 말했어. 이 사람과 사귀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꺽은 속으로 기뻐했어. 왜냐하면 꺽은 생각했거든. 내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쩌면 이렇게 해서 이전의 나쁜 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도. 그래서 꺽이 물어봤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론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꺽은 이해했어. 그녀는 이해했지. 돈 많은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게 쉽게 놓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려. 정말로 특히 론에게는 말이야. 그때는 돈에 휘둘렸었거든. 그때 돈 문제로 많이 힘들었어요. 전화기는 이미 이야기했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지금 돌아가서 살면 직원 급여로는 부족해요. 연인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녀의 현재 삶을 유지하기엔 부족하죠. 그래서 론은 두 가지를 다 원해요. 연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렇죠. 여기가 정말 긴장감 넘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꺽이 계속 이야기하죠. 그녀가 듣고 나서 놀라면서도 무서워했어요. 놀란 이유는 론이 여러 사람을 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무서운 건 그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꺽이 보기에 론은 마치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평범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손님을 대접하러 간다고 했어요. 또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도 했고 어떤 날은 연인이 저녁을 사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새로운 전화기를 가지고 있기도 했죠. 꺽이 가장 놀랐던 건 론이 어떤 남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연인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위해 방세도 내주고 심지어 그 남자가 차가 고장났을 때 론이 몰래 돈을 줘서 수리하게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고 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론. 사랑에 돈이 얽히면 상처받기 쉽거든. 론은 그저 예전의 습관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나는 한계를 알고 있어.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연인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내가 잘 다루면 돼. 꺽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만 쉬었어요. 계속 이야기해도 론은 듣지 않았죠. 이 일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예전에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저 사람들 말이야. 내가 설득하면 다 괜찮아. 꺽은 듣고 나서 한숨만 쉬었어. 우린 계속 이야기했지. 끝없이. 론도 잘 듣지 않았고. 그리고 이야기가 말이야.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졌어.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 그때 론이 말했던 그 남자,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 말이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점점 그 남자가 더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죠. 질문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더 세세하게 따지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주에 깊게 살피고 있었죠. 꺽이 기억하나요? 어느 날 그 남자가 검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론이 그때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들어갔죠. 꺽이 매우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하길래 라고요. 그때 꺽이 물어봤죠. 론이 대답했어요. 그 남자가 나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꺽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 아이를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조심해야 해요. 지금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제 곧 일이 터질 거예요. 그 일이 터진 날, 바로 그날이었죠. 주말 오후였고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꺽은 부품 코너에 서 있었고 론이 조금 일찍 나왔다는 걸 보았어요. 그녀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밤 9시가 가까워졌을 때 꺽은 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론은 답이 없었고 보통 바쁘더라도 답장을 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꺽은 조금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아마 연인과 함께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러다 밤 10시가 다가왔고 꺽은 걱정하며 전화를 걸 준비를 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급하게 받았고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론의 친구냐고요. 꺽은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상대방이 계속 말했어요. 론이 사고를 당했다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라고 했죠. 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외투를 챙겼죠. 론이 지금 이야기 속에 있어.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서 올라오게 해. 꺽이 그때의 이야기를 해줬어. 그때의 상황이 정말 끔찍했어. 론이 외투를 챙겼어. 그녀는 외투를 입었어. 그리고 바로 상황을 보러 뛰어갔지. 가는 길에 말이야. 내가 말했지. 계속 연락을 했어. 답장은 없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게 돼. 꺽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 응급실 복도에서 내가 말했지. 마치 자선 급식을 하는 것 같았어. 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그녀는 앉아 있었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야. 얼굴에는 길게 늘어진 상처가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아마도 오래된 것 같았어. 머리카락에도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론의 연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 보이지? 위험한 상황이었어. 꺽은 그때 론을 보았고 완전히 경악한 상태였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녀는 계속 떨고 있었어. 계속 안을 바라보며 무엇을 물어도. 그리고 한참 후 병원에 데려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꺽은 이야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 그게 뭐냐면 그날 저녁 론이 연인을 만나기로 했어.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갔고 어딘가에 들렀지. 이해하겠지. 아마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남자가 알게 되었어. 그 남자는 아마도 론을 감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 어떻게든 계획을 세운 것 같아. 그때 꺽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두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러다 몇 명이 달려왔어.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었어. 그리고 끌어당기고 돈 문제를 따졌지. 론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고 말했어. 연인은 론이 그런 상황에 처하자 바로 뛰어들었지.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어. 그리고 점점 깊어졌어. 그 순간에 말이야. 내가 계속 깊이 들어갔지. 론이 그때 비난을 받았어.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지. 그리고 내가 말했어. 너는 그냥 휙 지나갔어. 론의 연인은 그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꺽이 말했어. 그때의 감정을 기억해.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지.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 진짜 피가 흐르는 상황이었지. 그리고 이때 꺽이 묘사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묘사했지.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홍콩이나 한국 영화에서 말이야.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뛰어오는 장면. 의사들이 뛰어들어와. 환자 가족들이 소란을 피우고 내가 말했어. 의사들이 지나가게 해줘. 영화처럼 조용했지. 그때 론은 앉아있었어. 그녀는 마치 혼이 나간 듯 앉아있었지. 그녀는 떨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정말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어. 꺽이 물어봤을 때 론은 한마디만 했어. 그녀가 말했지. 그냥 이렇게 말했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런 상황까지. 그 한 마디뿐이었어. 그녀는 마치 더 이상 이성을 잃은 듯했어.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지. 론의 연인은 응급실로 이송됐어. 하지만 결국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론은 무너졌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소리도 낼 수 없었어.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가고 정말 아파. 그때 꺽이 옆에 서 있었어. 맞아, 그녀도 함께 있었지. 왜냐면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녀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픈 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남자는 단지 론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권력도 없었지. 아무 계획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결국엔 론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게 되었어. 정말 아픈 일이야, 여러분. 그리고 꺽은 그날 밤 론과 함께 잠을 자지 못했어. 병원에서 말이야. 경찰도 내려와서 물어봤고 가족들도 왔어. 론의 연인도 그곳에 도착했지. 그때 분위기는 여러분 정말 무거웠어.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였다. 내가 말했잖아, 꺽이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어. 그때 상황이 이랬어.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정말 많이 울었어. 가끔 그녀가 론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울기만 했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여러분. 내가 말했듯이 그건 아무 말도 없는 상황이었어. 소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게 사람의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론은 그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고개를 들 용기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고개를 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남자의 장례식이 끝난 후 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면 얼굴에 상처가 있었거든.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몸에도 상처가 있었어.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었지. 그렇기도 했어.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야 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론의 정신 상태가 확실히 나빠졌어. 꺽이 그 방을 지나칠 때마다 론이 앉아있는 걸 보곤 했어. 조용히, 정말 조용했지. 먹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느 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그때 들었던 건 론이 말이야. 더 이상 화장도 하지 않았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지. 고급스러운 옷도 입지 않았고 사진도 찍지 않고 자랑하거나 셀카도 안 찍었어. 그냥 전화기 번호도 바꿨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 보였고 꺽도 그때 친구를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결국 그녀가 미리 준비한 것 때문에 론은 듣지 않으려 했고 그녀를 걱정했지. 왜냐하면 결국 그녀도 내 친구니까. 하지만 그 걱정이 그 감정을 덜어주진 않았어. 어떻게 보면 그 남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도시에서 좀 더 지내고 시간이 지나자 론이 말했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때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기억했어. 예전 두 사람이 함께 갔던 길을 지나갈 때마다 무섭기도 했고 전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놀라기도 했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가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지.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론은 스스로 이해했어. 더 이상 예전처럼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그리고 론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을 했지만 예전처럼 가까이서
속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어. 그게 처음의 이야기야. 론이 고향에 돌아갔어.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하고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친밀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지는 못해.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냥 가끔씩 문자로 안부를 묻고, 가끔 전화도 하고, 천천히. 그렇지. 모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들은 바쁘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때로는 큰일이 나기도 해. 서로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어. 론은 고향에 돌아갔고, 꺽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 그 후에 그녀도 정규직 일자리를 찾게 되었지. 그래서 꺽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어. 더 이상 이런 상황은 없었고, 여기서 일하고, 저기로 옮기고 그런 건 없었지. 론은 고향에 돌아갔고, 시간이 꽤 지났어. 그런데 꺽은 자신의 친구가 집에 있는 걸 알았어. 거의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 론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꺽은 친구를 위해 기뻐했어.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야.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도 이제 친구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정말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았어. 결혼식에서 꺽은 많이 울었어. 오랜만에 만난 그날. 꺽은 론을 보며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예전의 그 모습은 아니었지. 오랜만에 대화가 없었으니까. 꺽은 론을 보며 아름답긴 하지만 그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어. 예전의 론은 어디서든 주목받았고 미소를 지으면 얼굴이 환해졌지.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조금 슬퍼 보였어. 눈빛도 항상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희미한 상처도 있었어. 상처는 다들 알잖아.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면 확실히 보이거든. 그렇지, 맞지? 상처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멀리 서 있어야 해. 그럼 보이지 않거든. 하지만 가까이 가면 나타나. 맞죠, 여러분? 그때 꺽도 아무 말도 못했어. 왜 이렇게 멀리 있지? 그 사람의 행복한 날이니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 망치잖아. 속으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 내 친구가 그때는 어딘가 이상한 게 있었어. 예전처럼은 아니었어.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 그리고 론이 결혼한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더 줄어들었어. 가끔 꺽이 론에게 짧게 물어보기도 했어. 론은 대답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가끔은 몇 주 후에야 답장이 오기도 했어. 솔직히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어른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누가 매일매일 문자할 수 있겠어? 그래서 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갑자기 그날 론이 꺽에게 전화했어. 꺽은 이렇게 말했어. 그날 일하고 있는데 론의 번호가 뜨더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론의 목소리가 정말 낯설었어. 아주 작고 피곤해 보였어.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정말 힘들어 보였어. 론은 단지 물어봤어. 한마디. 꺽이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나는 도시로 올라왔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꺽은 그때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 너에 올라왔어? 너 아프니? 그때 론은 조용히 있었어. 조용해진 후에 천천히 말했어.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꺽은 더 이상 더 물어보지 않았어.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꺽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지.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 정말 안타까웠지. 더 물어보기도 힘들었어. 때로는 과거가 더 무서워. 그래서 꺽이 말했지. 이제 너는 내 집으로 와. 먼저 여기서 기다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 그날 저녁에 론이 나타났어. 그녀가 정말로 왔어. 문을 열었을 때 내 친구가 보였어. 그때 꺽이 말했다. 정말 놀랐어. 론이 나를 정말 초대했어. 예전에는 정말 예뻤거든. 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어.
너무 무서웠어. 론의 모습은 지금 정말 기괴했어. 그리고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어. 아름답고 건강했던 모습이 아니었어. 그 모습은 정말 안 좋았어. 그건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았어. 그녀는 오래도록 힘들었던 것 같아. 그녀는 머리와 얼굴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옷차림도 평범했어. 더 이상 멋을 부리지 않았어. 정말 힘들어 보였어. 길을 나서면 모두가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꺽이 말했어. 오랜 친구가 아니었다면 길에서 만나도 론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집에 들어갔을 때 론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꺽이 간단히 물어봤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 론은 이렇게 대답했어. 함께 사는 게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전부야. 그녀는 꺽이 더 물어보자. 론은 고개를 저었어. 그날 언젠가 이야기할게. 그 말투를 보니 꺽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 론이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 그냥 말을 꺼내기만 했어. 그래서 꺽도 강요하지 않았지. 론이 처음 꺽과 함께 살던 그날 밤 이후로 다음 날 론이 일자리를 찾아갔어.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어. 아무도 안 받아줬어. 그래서 론이 꺽에게 부탁했어. 중고 전화기 가게에 물어봐달라고. 사람을 뽑는지 확인해달라고. 꺽도 도와줬지만 거기서도 뽑지 않았어. 그 후 론이 한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배우는 거였어.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어. 그때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 그래서 론도 일하기로 했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꺽은 론이 말이 별로 없다는 걸 느꼈어. 그게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먹고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씻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 가끔은 전화기를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때 꺽은 아마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불안정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막도시로 돌아온 상황이라서 론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어.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고 꺽은 론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 그게 처음 느낀 이상함이었어. 론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 처음 돌아왔을 때 꺽은 아마 환경이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며칠 후에도 여전히 그런 상태였어. 하지만 그때부터 같이 지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꺽이 론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지. 론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 처음 돌아왔을 때 꺽은 아마 환경 변화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걸로 생각했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그랬어. 매일 밤마다 그랬어. 꺽이 먼저 자면 한밤중쯤 아니면 새벽 가까이 일어나려 할 때면 론이 그대로 깨어있는 걸 보곤 했어. 어떤 날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 그런 모습이었지. 어떤 날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봄이 끝나갈 때쯤 꺽이 왜 안 자냐고 물었어. 론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지. 그냥 그런 거였어. 더 이상 설명은 없었어. 그때 꺽은 생각했지. 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지. 맞지, 여러분. 그 후 며칠 지나서 꺽이 뭘 먹으러 가자고 했어. 잠이 깨도록 뜨거운 걸로 말이야. 그리고 몇 가지 차를 샀지. 약초와 연꽃씨로 만든 거. 그리고 만약 잠이 안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 론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 거였지. 변화는 없었어. 어떤 날은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꺽이 방 안을 돌아다녔어. 그렇게 돌아다녔지. 론이 아닌 척하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 방은 정말 작았거든. 몇 걸음이면 끝나는데. 그런데도 꺽은 계속 돌아다녔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때 꺽은 누워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물어봤지. 뭐 하는 거냐고. 론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 몸이 계속 불편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 그랬어. 그리고 또 다른 날. 그때 한밤중에 뻑은 론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론이 전화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잠시 듣고 나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때 뻑은 돌아봤고 론이 있는 걸 보았어. 아무도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때야 그녀가 돌아봤어. 그녀는 론을 보았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돌아섰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흐릿했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론이 그때 꺽이 말한 건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때 꺽이 돌아서서 물어봤지. 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 론은 그때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어. 그 표정이 마치 내가 뭐 했지? 내가 누구랑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반문했어. 그런 모습에 꺽은 조금 불편했지. 분명히 꺽은 들었거든. 그녀는 확실히 보았어. 그리고 론은 항상 그런 상태였어. 론은 마치 잠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 일하고 돌아오면 정말 피곤해 보였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밖을 바라보았어. 밖에 뭘 보고 있었지. 꺽은 그런 론을 보고 따라갔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무도 없었어. 꺽은 물어봤지. 뭘 보고 있냐고. 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그때 론의 표정을 보니 꺽은 뭔가를 봤다는 걸 알았어. 그건 분명히 아니었어.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어. 여러분, 잠자기 전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대화가 좀 이상했지. 꺽이 물어봤어. 일하는 곳은 괜찮아? 손님은 힘들지 않냐고? 론은 대충 대답했어. 그런데 갑자기 꺽에게 물어봤지. 너 자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느낌이 든 적 있어? 그 말을 듣고 꺽은 론이 평범한 꿈에 대해 묻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가끔 그런다고 대답했지. 그때 갑자기 꺽이 물어봤어. 그녀가 물어본 건 잠을 자다가 누군가 옆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야. 봐봐. 그 말을 듣고 나서 꺽은 론이 평범한 꿈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지.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지. 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중간으로 돌아섰어. 질문을 던진 후에 모두 조용해졌지.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꺽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로는 아침이 밝았어.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그때 꺽은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어. 지금까지도. 꺽은 그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무서워. 무서워. 그날 밤 꺽은 깊이 잠들었어. 새벽이 가까워질 때 갑자기 깨어났어. 아마 몸이 더워서 그랬던 것 같아. 꺽은 론 쪽으로 몸을 돌렸어. 정말 놀라웠어. 전구 하나가 론 옆에 누워 있었거든. 꺽은 그 그림자를 보고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 론을 눌러주는 것 같았어. 그걸 보고 꺽은 정말 놀랐어. 꺽은 소름이 돋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즉시 일어났어. 불을 켰지. 불을 켰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오직 론만 누워 있었고 그녀는 안쪽으로 돌아 누웠어. 옆에 있던 자리는 꺽이 보았던 빈자리였어. 아. 그때 꺽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정말 놀랐어. 사람이란 말이지. 그때는 정말 진짜였어. 조금 후에 불이 너무 밝아지니까 론이 눈을 뜨고 왜 불을 켰냐고 물었어. 꺽은 진짜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 자라고 했지. 그때 꺽도 자신이 본 게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어. 꺽도 믿지 못했어. 우리가 뭘 또 보게 될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말이야. 꺽이야. 이제는 불 끄고 자는 게 무서워서 불을 환하게 켜고 자고 있어. 응. 그런 일이 있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있어.
그 다음 밤들에 론은 자고 있었어. 점점 더 이상해졌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신음소리를 내고. 무슨 신음소리였어? 추운 느낌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발이 간지럽혀졌고.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 그런 느낌이었지. 꺽이 옆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벌떡 일어났지. 론, 일어나, 이랬어.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론은 몸이 차가워져. 계속 부르짖었어. 몇 번이고 불렀지. 론이 겨우 눈을 떴어. 눈을 뜨고 나서.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 피곤해서 말했어. 정말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 그런 느낌이었어. 꺽이 옆에 있었고 론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 정말 우울해 보였어. 그래서 말했지. 나 아마도 이런 일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꺽은 그냥 자는 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일이 반복되었거든. 아무튼 할머니와 함께. 그렇지. 그래서 꺽이 느낀 건 론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우울하고 피곤할 뿐이었어. 그게 무서운 건 아니었어. 그냥 모든 게 다 깨끗해 보였어. 그래서 꺽은 의심하기 시작했어. 속으로는 론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으려 해요. 그녀는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 꺽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녀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어. 아마 내 친구 때문일 거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겠지. 하지만 매일 밤이 되면 그건 바로 그때야. 두 사람이 누워있던 그 순간 꺽은 다시 느꼈어. 불안한 기분이었어.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느낌이었어. 마치 내가 론 쪽으로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어. 무서워서, 정말 무서웠어. 많은 날이 지나도 졸리기만 했고 꺽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있었어. 그냥 듣고 있었지.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 이제야 이야기가 시작돼. 어느 날 이렇게 말이야. 일하러 갔어. 꺽이 이야기를 꺼냈어. 가까운 동료에게 이야기했지. 하지만 다 말할 수는 없었어. 그녀가 말하길. 요즘 내 친구가 이상해.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 나에게 말해. 잠들면 자꾸 이상해져.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 어느 날은 내가 그림자를 봤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렇게 꺽이 말했지.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했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착각한 거겠지.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았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뭔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녀는 꺽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꺽은 솔직히 말했어. 몸이 오싹해졌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녀는 그냥 이상한 느낌만 있었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 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는요.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최근 며칠간 모든 게 겹쳐서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꺽은 일터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엔 계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 본 그 그림자 말이죠. 그리고 로니의 그 장면도. 꺽은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 체스판 위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꺽은 론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방 안에서 가만히. 그러다 문득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 그녀가 선생님을 찾아가 보라고. 이런 상태로 두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두려워. 론이 그녀가 힘들까 봐. 우리도 중국에선 편안하지 못해. 그래서 그날 일하고 돌아왔을 때 꺽의 머릿속엔 동료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말이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죠. 사실
1대 2개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꺽도 스스로 위로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겠지. 하지만 이건 다르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매일 밤 론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떤 날은 그림자가 바로 옆에 누워있기도 했고. 그래서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꺽과 론이 밥을 먹고 나서 꺽이 이렇게 말했어요. 론이에게도 그녀가 말했죠.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괜찮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마도 좋지 않을 거야. 그래서 론에게 선생님을 찾아보라고 권했어요. 어떻게 될지 보라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보기엔 그녀의 모습이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그 말을 듣자마자 론은 가만히 있었어요. 반박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전처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용히. 그래서 꺽이 배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바로 부인하죠. 그렇게 조용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꺽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로나, 더 이상 숨기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살았으니까 다 봤어. 너 매일 밤 잠을 못 자잖아. 어떤 날은 너 옆에 그림자가 있는 걸 보기도 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론에게 말해. 이제 꺽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때 론이 듣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녀는 그리고 두 귀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서로 붙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대답을 듣고 꺽은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때 꺽은 걱정이 많았거든요. 친구가 계속 말하니까 그게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하지만 론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꺽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간단히 정리하고 잠자러 갔어요. 그날 꺽은 누워있었고 머릿속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론을 걱정하는 마음과 자신도 전에 본 장면이 떠올라서 지금은 너무 피곤했어요. 한참 후에 꺽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벽 가까이 꺽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일을 겪었어요. 정말로 며칠 전에는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한참을 기다렸죠. 그러다 결국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 가까이 되니까 뭔가 들리더라고요. 꺽이요. 그때 정말로 겪은 일이에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진짜로요. 그때 할머니는 자고 계셨대요.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완전히 깬 건 아니었고 잠든 것도 아니었어요. 어렴풋한 꿈 같은 상태였죠. 그런데 귀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도 들렸고 계속 차 소리가 나더래요. 하지만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처음에 할머니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사람은 가끔 그런 기분이 드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1분 정도. 그때부터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갑자기 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막. 그리고 가슴이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숨이 막혔죠. 마치 누군가가 눌러주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을 눌리는 느낌이었죠. 그때 할머니는 눈을 뜨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로 앞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할머니는 만약 그때 조금만 움직였더라면 그 얼굴을 확실히 봤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두 눈은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손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냥 눌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조금씩 내려오더래요. 그때 할머니는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그때의 숨 막히는 느낌은 정말로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숨이 막히고 있었으니까요. 50대와 50대의 경계에서 정말 끔찍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마치 고유로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죠. 그 순간에 할머니의 손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할머니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너 누구를 부추겼니? 너 론을 부추겼니? 스승님을 보러 가라. 내가 너를 따라가면 괜찮을 거야. 세상에, 정말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진짜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할머니만 론 옆에 있었거든요. 가끔 친구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더 무서워졌어요. 그것이요.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불교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어른들이 자주 하는 기도였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 기도를 외웠어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머니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무엇을 외웠냐면 나무 아미타불 이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갑자기 몸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힘을 내서 드디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즉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불을 켰어요. 할머니는 힘들면서도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느끼는 걸 말했어요. 땀이 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때 출산할 때처럼 힘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였어요. 론은 안쪽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 꺽이 안을 따라갔어요. 꺽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꺽은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꺽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꺽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꺽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눈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벽에 얼굴을 묻은 듯이 땅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때 꺽이 화가 나서 이제 너에게 숨기는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모두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게 너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스승을 보러 갔다고도 알고 있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거나 가까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꺽이 너는 뭘 아냐고 물었어요. 모두 나에게 말해줘야 해. 그렇게 꺽이 말을 마치고 론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 울었어요. 마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수년간 쌓아온 것을 털어놓지 못한 듯이 정말로 꺽은 울었어요. 그때 그녀가 오랜 시간 후에 울음을 그치고 정말로 고백했어요. 사실 무언가가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니었어요. 바로 옛 연인이었어요. 예전에 그 사고로 죽은 사람, 방금 꺽이 언급했던 그 사건, 바로 질투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 말이에요. 꺽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정말로 듣고 나니 꺽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오싹했어요. 그 일은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론이 고향에 돌아가서 결혼하고 이제 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꺽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붙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꺽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때 론이 말했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 이후로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다고. 그녀는 그 사람이 론을 따라다닐 때 처음엔 그냥 꿈이었어.
조금씩 조금씩 그런 꿈이었지. 매일 밤 꿈에서 보았어. 그렇게 생각했지. 내 사랑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 꿈에 나타났어. 하늘에 서서 이렇게 서 있었고, 이쪽 저쪽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어. 어느 날은 마당에 서 있는 걸 보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그 꿈들이 계속 반복되었어. 그래서 론은 점점 두려워졌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꿈이 아니게 되었어. 어떤 순간에는 깨어있을 때도 그 모습을 보았어. 내 뒤에 서 있는 걸 느꼈어. 누워있을 때 주황이 내 옆에 누워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그들은 시골에 있었고 가족이 론을 무당에게 데려갔어.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있다고 했어. 그들이 죽을 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가기를 거부했어. 그리고 무당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 뭔가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조용했지만 어쩐지 어디선가 나타났어. 이 순간에 꺽이 계속 물어봤어. 왜? 처음부터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론이 대답했어. 내가 두려웠다고. 첫째는 꺽이 믿지 않을까봐. 둘째는 론이 망설였던 이유는 예전에는 꺽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론은 그 사람이 꺽을 겁주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은 론만 따라다녔으니까. 다른 사람을 겁주지 않았어. 그렇고 그 후에 론이 계속 이야기했어. 결혼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 그것이 바로 따라다니는 존재였고 론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어. 처음에 론은 희망을 가졌지. 남편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 바로 그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야. 론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전혀 평화가 없게 만들었지. 처음에 론은 희망이 있었지만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었어. 그러면 모든 게 조금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다 보면 가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가까이 누워있고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안고 자고 있는데 끝에서 누군가가 쳐다봐. 그게 쳐다보는 거야. 어디를 쳐다보는지 아세요? 어떤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들려.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 남편은 나중에 처음에는 사랑하고 걱정하다가 점점 지치고 결국엔 힘들어지더라. 왜냐하면 매일 밤 이렇게 괴롭히니까. 누가 기분 좋게 잘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견디겠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론은 그 남편에게 예전 연인에 대해 이야기해.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져. 그때부터 진짜 멀어지기 시작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야. 지치고 의심이 가득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지. 그때 론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꺽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돼. 호치민시로 돌아왔을 때 론이 힘들어 보였거든.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 삶의 고난 때문이었지. 그녀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어.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면 같이 살던 친구들이 론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을 하는 걸 보게 돼. 그래서 이제 꺽은 그 모습이 익숙해졌어. 론이 계속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이런 일은 이제 꺽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녀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 계속 들어봐. 꺽이 그런 일을 겪은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돼. 그래서 꺽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꺽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아. 준비가 됐어. 꺽이 엄마에게 전화했어. 꺽이 이야기했어. 론이 이사 온 이후부터였어.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검은 그림자를 봤다고. 정말로 위협을 느꼈어.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고. 꺽의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 정말 놀랐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가야겠다. 두 소녀가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 그렇지. 이야기를 다 마친 후 그 다음날 점심에 꺽의 엄마가 올라왔어. 도착하자마자 두 아이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 무언가가 있었어. 론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이 창백했어. 꺽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힘들어 보였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었지. 정말 힘들어 보였어. 꺽의 엄마는 앉아서 두 아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아주 자세히 물어봤지. 꺽이 그 압박을 느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바로 결론을 내렸어. 이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정확히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그녀는 고향에 한 친구가 유명한 선생님을 알고 있다고 했어. 소문이 자자하다고. 그래서 그녀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어. 그렇지. 특히 론만 데려가기로 했어. 응. 처음에 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망설였어. 이전에도 선생님을 찾아갔었거든.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 그래서 실망했어. 하지만 꺽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그래서 세 사람은 함께 다음날 아침에 아마도 예전에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 것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지. 그래서 할머니도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신 거지. 그런데 꺽이 그날 밤에 그렇게 눌린 건 왜일까? 론도 더 이상 기다릴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세 사람이 친구가 되어 다음날 아침에 그 선생님 집으로 가게 될 거야. 그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세 사람이 일찍 나갔어. 꺽은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랐지. 잠에서 바로 깨어났어. 목이 계속 아프고 그랬어. 론은 말할 필요도 없어. 얼굴이 항상 그렇지. 그것이. 그리고 계속 방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 보면 몸이 많이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꺽의 엄마가 두 사람을 보고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지. 꺽은 서두르라고 했어. 그 선생님 집은 꺽의 엄마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알게 된 거야. 그 선생님은 집은 평범했어.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시골 집 같은. 그래서 몇 개의 매화 나무가 있었고 집안은 평범한 것들로 가득했어. 촛불이나 연기가 가득한 건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 꺽은 처음 도착했을 때 속이 많이 떨렸어.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보니 조금 안도했어. 왜냐하면 많은 곳이 영화에서처럼 부적이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거든. 이쪽 저쪽 다. 아니면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 여기는 정돈되어 보였어.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그래서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이 앉았어. 선생님이 나왔고 그분도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 무서운 건 없었어. 영화처럼 그냥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았어. 론의 얼굴을 바로 쳐다봤어. 그런데 꺽이 말하길 그 눈빛이 너무 불편했대. 왜냐하면 론은 들어온 이후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래서 꺽의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 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꺽이 그림자를 본 사건, 꺽이 그림자에 시달린 그 밤, 선생님을 보러 가는 이야기를 꺼내자. 꺽이 그 그림자에게 시달리던 그 밤 말이야. 그 선생님을 보러 간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뭔가 느끼셨지. 선생님이 론을 바라보며 물어보셨어. 론이 누군가에게 뭘 해본 적이 있냐고. 론은 없다고 대답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론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은 나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그녀는 예전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발각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인이 사라진 사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는 울었어. 후회하는 모습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여러분. 맞지? 너무 늦었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 맞다고. 그 영혼은 이제 그녀를 원하고 있어. 미워하면서도 그녀를 많이 사랑하고 있지.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론을 가리키셨어. 그 영혼은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 말을 듣고 나서 꺽과 꺽의 어머니는 조용해졌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동안 론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그냥 따라다닌다는 것만. 이제 그곳에 도착했으니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어.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 모두가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맞지? 그리고 꺽이 질문을 했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론의 가족이 론을 선생님에게 데려갔던 걸까? 선생님께서 여러 번 해주셨는데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일들은 가끔은 잠시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게 만약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직도 분노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따라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우선 내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만약 너무 심각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이야기를 마치고 선생님이 론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향과 물을 준비하셨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론 앞에 꺼내셨어. 그러자 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해. 그때부터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 맞지? 선생님은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읽고 있었어. 처음에 론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그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의 귀에서 뭔가 빠져나갔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어. 그리고 의식이 끝나고 나서 론은 꺽으로 넘어갔어. 그때 꺽은 매우 힘들어 보였어. 꺽이 울면서 숨을 헐떡였거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 대체로 지나간 일은 잊어야 한다고. 죽은 사람은 떠나야 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있지 말라고.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말했어. 만약 사랑한다면 그들을 놓아줘야 해. 계속 붙어있으면 그들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 말을 듣고 론은 고개를 숙였어. 갑자기 얼굴이 차가워졌지. 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때 그녀는 정말 무서운 걸 보았어. 평범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갑자기 론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건 론의 영혼이 아니었어. 그건 다른 영혼이었어. 정말 무서웠어. 그 영혼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건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한참 후에 계속 이야기했어. 그 영혼이 여기 있다고. 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함께 가려고. 무섭지? 정말 무서워. 그 말을 듣고 꺽은 소름이 돋았어. 꺽은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다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 소름 돋아. 그때 꺽의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어.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 선생님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 계속 이야기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 너가 그렇게 하면 너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은 계속 붙어 있어. 그건 정말 끈질긴 영혼이야.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을 때 왜 그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정말 이상하네. 그 친구가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계속 조언해 주셨지. 한참을 그렇게 조언했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그는 계속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어. 론이 공연이 끝나면 데려간다고.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나서 꺽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어. 몇 년이 지나도 론은 평온하게 살 수가 없었어. 결혼도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는 절대 떠날 생각이 없었어. 그렇지. 그때가 되자 선생님이 목소리를 바꿨어. 그는 분명히 말했어. 너는 떠날 수 없다고. 너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면 안 돼. 그렇지. 그때부터 선생님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는 더 강하게 나갔지. 그 친구가 말하길. 꺽은 이 부분을 다 기억하지 못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선생님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저 선생님이 뭔가 읽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뭔가 물을 가져왔어. 그는 론에게 뭔가를 했지. 그렇게 할 때마다 론은 몸이 떨리고 마치 귀신이 씌인 듯했어. 그런 순간이 있었어. 남자의 목소리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때 집안은 정말 끔찍한 분위기였어. 숨이 막힐 것 같았지. 꺽은 그저 앉아 있었어. 땀은 식은땀으로 흘렀고 차가운 땀이 온몸에 흘렀어. 그리고 한참 후 선생님이 의식을 마치고 론은 머리를 숙였어. 그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지. 그때 그의 목소리는 정말 슬펐어.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어. 그녀가 울던 그 순간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였어. 그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보셨대. 그는 멈추지 않았어. 그는 또 한 번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야 조용해졌지. 그가 말했어. 지금은 이미 나갈 수 있게 압박했어. 하지만 아직 죽이지는 못했어. 론은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해. 이 일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그때 그녀가 울었어. 론을 자세히 바라볼 용기가 생겼지.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아파 보였어. 하지만 그 표정은 집에 들어섰을 때와는 달랐어. 그녀는 울면서 이야기했어. 론을 보니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 몇 주 전에는 항상 무거운 기분이었지. 정말 힘들었어. 선생님이 도와준 날. 훨씬 나아졌어. 론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어. 머리도 예전보다 덜 아팠어.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선생님이 추가로 조언해 주셨어. 그가 말했어.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 말은 정말 직설적이었어. 그는 마치 내가 어리석다고 말한 것 같았어.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과가 돌아오면 절대 감당할 수 없어. 론은 그 말을 듣고 울기만 했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네, 이제 알겠어요.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게요. 그때 그녀는 정말 감정이 깊었어. 선생님은 또 몇 가지를 더 조언해 주셨어. 이것저것 조심하라고. 밤에 이상한 걸 보면 즉시 돌아보라고. 그걸 카메라에 담아야 해. 이상한 걸 보면 그냥 바라보지 말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 남자를 지켜보겠다고 했어. 그를 제자로 삼거나 그를 도와주겠다고. 론은 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영혼에 관한 일은 들리는 대로 이야기할 뿐이야.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 론은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 그게 바로 론의 상태였어.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덧붙이거나 말할 용기는 없어요. 론이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만 알고 있어요. 그게 론의 상황이었어요. 그건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처며칠 동안은 말이죠. 국은 여전히 조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론을 계속 지켜봤죠. 하지만 론은 확실히 예전보다 더 잘 잤어요. 밤새 깨어있지 않았고, 방을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어요. 또 미친 듯이 혼자서 떠들지도 않았고,
신음소리도 줄어들었죠. 잠을 잘 때도 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론은 여전히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몸이 힘들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슈퍼맨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나 금방 건강해질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무거운 기분은 국이 말하길 예전처럼은 아니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몇 달 후 론이 조금 나아졌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일도 더 잘하고 식사도 잘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상기된 모습으로 건강해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요. 론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론은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또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졌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론은 조심스럽게 살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두려움을 알게 되었죠. 국이 말하길 아마 친구가 그 일의 대가를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죠. 그때 꺽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론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하고 있어요. 그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론은 여전히 슬퍼하곤 해요. 특히 잃어버린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의 실수들이 그때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죠. 남들보다 나은 줄 알았고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구해줄 수 없었고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죠. 그리고 자신도 몇 년 동안 평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론은 시우씨 동의했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했어요. 론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게 하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녀는 이렇게 조언해요. 제발 그만두라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시우신 그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녀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이제 가족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가족이 생겼다고 강조했어요. 론은 아직도 그런 상태예요. 시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